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5월 3일입니다. 전기기능량 76회 시험이 이제 한 107일 정도 이렇게 딱 남았네, 오늘 그래요. 그랬는데, 필답형 시험까지죠. 그리고 필답형 시험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작업형 시험이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76회는요. 근데, 제가 수험자분께서, 이거는 우리 강철산에서 이제 합격률 이렇게 직계표 내본 거고요. 그래서 76회 때 15.35%가 나왔네요. 15.35%가 나왔는데, 이 합격률은 산업인과공단에서 조정해서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건데, 얘네는 왜 이랬나 모르겠지만, 무슨 이건 깊은 문제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합격률이 전기기능장 관리돼서 조작이 되고 있어요. 이 합격률 만든 겁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막 필답형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업형 점수를 갖다 막 높여줬잖아요. 높여줘가지고 그래서 합격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라면은 한 5에서 8% 그 범위밖에 안 돼요. 예? 요번에. 그런데 이 작업형 시험을 한 5점씩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15.35로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제 설명이 맞아요. 예?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젠가 어제 저녁인가 이렇게 봤는데 뭐 한 분이 이걸 보내줬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없네. 보니까 뭐 산업일가공단이었나 뭐 산업일가 쪽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보내줬는지 모르겠고 학원 쪽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이걸 작성한 사람 말은 뭐 이걸 도전을 해볼까? 해가지고 도전지라고 하고 여기는 아주 안 좋다, 안 좋은 극악기다, 나쁘다 아주 X다 그런 식이고 여기는 좀 회복을 해간다. 그래서 이제 응시를 해볼까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저기 졸업 비율이나 합격률 있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진짜 합격도 안 시켰고, 졸업 비율도 너무 막 10.9%니까 너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 30%고, 졸업 비율 30%고, 여기는 29.5%다 해서 뭐,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잖아.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나쁘다. 부분 합격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실기 합격률이,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나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회복을 해간다. 이 합격률을 맞춰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야. 그렇지가 않아 이게.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아마 이렇게 쓴 게 이 영향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55회 때에서부터 전기기능장애 흑역사 1기라고 하죠. 1기까지고요. 여기 63회서부터는 흑역사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기가 여기서부터 2기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2기를 68회? 68회까지 봐야 되겠네. 진짜 보니까 68회 68회 69회 네, 요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맞네. 이렇게 봐야 되고 흑역사 3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흑역사 3기가 2025년도까지 이어질 겁니다. 연도. 그래서 75, 76,
77, 70, 78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또 바뀌어요. 26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그 역사의 단면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이렇게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전에 보면은 54회, 53, 52회 막 이렇게 있었잖아. 밑으로 있었는데, 이때는요 이 실기 여기 있는 합격률이 여기 있잖아요. 이때가 뭐 34% 이렇게 됐었어. 34% 25% 24% 이렇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이 응시 인원이 지금 이때는 3,400명씩 봤어요. 응시 인원이. 이 응시 인원이 이렇게 되죠. 응시 인원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죠. 봐봐요. 여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줄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이게 응시 인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응시 인원을 계속 이렇게 보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응시 인원이 옛날에는 3,400명, 3,300명 이때 봤다니까. 이때. 근데 55회 때 지금 태클을 걸은 거야. 뭔가 이렇게 팍 줄어버렸지. 55회 때. 이 3,400명, 3,000명이 넘게 시험을 봐서 막 시험을 6일 봤어요. 6일차까지 작업형을. 그때는 작업형밖에 없었죠. 이렇게 봤다가 지금 계속해서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55회 시험이 완전 바뀌었었어요. 이때 3로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3로 스위치도 나왔었고, PLC 문제가 많이 바뀌어서 PLC 문제가 시퀀스랑 합쳐져 가지고 시퀀스 회로도를 PLC로 변경하는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요때 55, 56, 57 요 세 번을 세 번 하고 요때가 60 요때 이 세 번을 폴리텍에서 해먹었어요. 폴리텍에서 출제를 냈어요. 폴리텍 인천 폴리텍인가 거기서 보면은 그 YC가 있어. YC 그 사람이 했는데, 그때 그 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이 기능대에도 출제를 냈고, 그 다음에 기능장애 출제를 요 새롭게 냈는데 사고를 쳤지. 이게 요 출제 오류 문제죠. 이거 유명하죠. 이때. 그래서 6.21%로 만들어 버렸네. 합격률을. 그지? 그때 당시 6% 안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 55회 때 난리가 났어요. 6%도 안 됐던 걸로 내가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해먹었어. 그러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바꿔가지고 요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요때가 요 두 번 기능대회 이 뭐 선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학원하는 놈이 들어갔어요. 그 포항에. 그놈이 들어가고 아주 문란하게 했던 때가 바로 요 61에 62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사고를 쳤지. 흑역사 일기라고 봐야 돼. 요때가 일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안 졌죠. 이때. 그러다가 갑자기 63에서부터 이때부터는 필답형이 들어갔어요. 필답형. 여기서 필답형 시험이 들어가서 복합형으로 이제 바뀐 거야. 이게.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응시 인원도 지금 여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또 합격도 지금 합격률도 막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응?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69에서부터는 또 보시면은 합격률이 소소 살아나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10%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요때만 반짝 24% 하나 있었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서 보는 게 응시 인원을 봐야 돼. 응시 인원. 봐봐. 이거 뭐 여기 응시 인원 봐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보고 여기 비교해 보세요. 네? 뭐 엄청나게 줄고 있죠. 봐봐요. 이전에 54회 이전에는 있잖아요. 3,400명 봤다니까. 3,400명이 지금 이렇게 3분의 1 토막도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기기능장애?
원래는 이게 내가 그때 당시 속사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55회, 이 55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이 55회 전에는요, 이렇게 막 3,000명이 넘게 봤어요. 3,000명 이상 봤다니까, 이상 보고 6일차까지 시험을 봤어요. 이때 잠깐 몇 년 동안 그때 본 거지. 이때 그랬는데, 지금 산업인력가요공단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이때 비상이 걸렸어요. 왜 비상이 걸렸냐면은 응시인원이 너무 많아. 3,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6일차까지 봐야 되고, 응시인원이 너무 많아요. 응시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시험장을 많이 유지를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뭐 학교, 뭐 어디 학원, 지 폴리텍, 뭐 그냥 다 열어야 돼. 그지? 시험장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감독관 섭외하는 거. 아주 이거 골치 아프거든. 산업인력관. 감독관을 각 지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사고 친단 말이야.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잖아. 거기 보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 막 감독관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감독관들이 검사를 하니 뭐 각각의 그 시험장 6일차까지 보면서 몇십 개의 수많은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지 마음대로 검사를 해요. 지각각. 그러니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시험장 섭외와 거기다가 또 감독관 섭외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큰 문제죠. 거기다가 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보니까 막 학원들이니 뭐니 막 그냥 전부 다 기능장 하겠다고 막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별의별 그 수험자들도 많이 기능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정의 방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야. 막 별의별 방법 쓰고 부정이 좀 많았어.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6일차까지 만들어서 각각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문제니 출제 오류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 그지? 근데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출제 문제를 6일차까지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문제를 10개 이상 만들어내야 되거든. 문제 10개를 만들어내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6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힘든 거야. 산업인력가요공단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태클을 건 거야. 요때 55회 때 문제를 확 바꿔버린 거야. 요때 확 바꿔버려가지고 응시자가 3,000명 됐던 거를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간 거야. 산업인력가요공단이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여기 흑역사 2기에서는 요때는 자, 필답형이랑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렇죠? 필답형 들어갔지, 작업형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진 거야. 그러다가 69회 때인가 요때 몇 때 69회 때부터인가 보다. 요때부터는 공사 작업 그 도면 10개를 공개해요. 10개 공개를 하고 작업량을 엄청 늘려요. 작업량을 늘리고 PLC 문제도 타임차트 2개로 해가지고, 물론 타임차트 2개 이때부터 봤지. 그래서 작업량이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힘들게 만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필답형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힘들게. 응? 힘들게 만들어 버려서 응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합격률이 유지되는 거를 바꿔놓는 계기가 요때 67회 때 필답형 시험을 잘못 내다 보니까 1.68%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든 막 항의를 해서 너무 기능장 시험에 합격률이 낮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10%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고. 그래서 이게 뭘 그냥 뭐 도전기, 극악기, 회복기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숫자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응시자 수를, 실기 응시자 수를 늘리지도 않아요. 늘리지 않고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한 3일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시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응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3일을 시험 보는 그 체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수와 3일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예, 이런, 예, 것에 틀에 박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75회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시험에 또 사고를 쳤잖아요. 필답형 시험에 점수가 다 대부분 안 나왔어. 30점 넘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30점 넘는 사람이. 50점 만점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점 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고. 이 75회가. 75회 앞점 시험에, 필답형 시험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30점 거의 없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그 대부분만 보면은 막 20점 밑에야. 막 14점, 15점, 16점인데도 이걸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합격자 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작업형 시험이, 이 작업형 시험에다가 플러스 5점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필답형 시험 막 14점, 15점 맞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62점, 뭐 60점 이렇게 턱걸이 넘어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합격률을 갖다가 15점 얼마로 만들었다고요? 어? 15.35%로 여기 만들었잖아.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만든 시험이 요 앞전에 75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기능장이라는 이 시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 있는 이 통계 있잖아요. 통계만 바라보면은 절대 안 돼. 이때 각각의 어떤 일들이 속사정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이 통계만 보면 아니 봐봐. 옛날에는 30%였는데 뭐 10% 여기 여기 아주 그냥 아주 안 좋네. 응? 그랬다가 여기 거의 뭐 30% 가까웠네. 회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라 얘기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나 이렇게 말을 붙인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 안 하다네 보니까. 근데 여기 전에 거는 생각을 안 했어.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는 지금 했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건 2025년도까지야 이거요. 이렇게 나눠놨지만 2025년도까지 끌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새로운 또 시험 체제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정부예요, 정부. 정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만 봐서는 이런 거, 이것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응시자가 봐봐 이렇게 많은데 지금 봐봐. 여기 응시자의 8.1%가 나갔잖아. 봐봐. 8.1%가 나간 거하고, 여기에 요 응시자의 요거 27.3%를 졸업을 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 여기에 몇 배잖아. 이거 3배가 넘네. 3배가 넘는데, 합격 졸업률이, 3배가 넘잖아.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 졸업했는지를 계산해보면, 보시면은, 4, 1, 6, 7 플러스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2, 1, 9, 1에다가 곱하기 0.81로 해야 되죠. 0.081로 해보면은 얼마냐면 500, 이때 졸업한 사람이 여기면 514.998이네.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은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걸 플러스 해보면 1327 플러스 880 곱하기 27.3이면은
0.2173이라고 해야 되겠네. 해주면 요거는 602명이에요. 602명. 602명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 합격률이 이렇게 졸업률이 낮아도 이렇게 배출한 인원은 뭐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여기 3배잖아. 3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지가 않아. 여기 비슷한 게 있네.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그럼 이걸로 따져봐. 이걸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똑같은 게 있죠? 여기 시험하고 봐봐. 졸업률이 여기 시험 똑같죠? 이걸로 따져보자. 이걸로. 졸업이 몇 명이 됐는지 한번 똑같으니까 그걸로 한번 따져보자. 그게 좋겠지. 3264 플러스 2130이면은 이렇게 해서 곱하기 0.30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1634네. 1634명이에요. 명이고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는 135 플러스 910 곱하기 0.306 해주면 여기는 해주면은 696명 밖에 안 돼요. 여기는 1634인데 696명이잖아. 봐봐. 얼마나 숫자가 차이가 나. 졸업률이 이렇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서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디서 났나 모르겠는데 그 회원님께서 카톡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이전에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게 아니고 이런 그 합격률이라든가 이 합격자 수는요 전부 다 산업인력가용단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맞추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응시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 54회죠? 54회. 이전에는요, 이때는 3,000명을 넘게 봤습니다. 3,400명 막 이렇게 시험 봤다고 응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 거예요, 응시자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전지기능장이 괜찮은 자격증이거든. 혜택도 많고, 다른 것보다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기 때문에 이 전지기능장을 많이 응시를 하는데, 응시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게 봐봐. 이거 910명도 있네, 봐봐. 아니, 880명도 있다, 야, 봐봐. 이렇게 줄어. 봐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산업인력가공단이 일부러 시험 못 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렵게 한 겁니다. 막 필답형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막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막 타임 차트 2개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작업형도 작업량 엄청 많게 하고, 그렇게 했지. 원래는 PLC를 조금 약간 난이도를 있게 했어요. 그래가 조정을 하다가 아니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무슨 PLC 시험이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퀀스 공사 작업량을 늘큰 거지. 늘커 가지고 해서 하다가 그렇게 해도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PLC를 타임 차트 2개를 내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와서. 옛날에는 타임 차트 막 2개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 했었어요. 타임 차트 하나 했고 작업량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안 했다가 필답형도 없었고 순수한 시험이었죠. 기능 시험에 순수한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험을 못 보게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서 지금처럼 3일 정도 시험 보고 시험장은 한 20 몇 개 정도 있잖아요. 운영이 되게끔 하고 감독관 인원수 몇 명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험도 3일 문제 내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한 5개, 6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3일만 보면 되니까. 만약 옛날처럼 6일차까지 시험 본다면 문제를 10개를 내야 돼. 10개 중에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또. 골치 아프지. 6문제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속사정을 다 알고서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이 이게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느끼잖아. 알고 제 말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제 의견이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종을 하고 맞추고 여러분들 응시자 수를 맞춰가지고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 때문에. 시험장하고 감독관 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뭐예요? 3일차만 만들어내. 3개는 만들어야지. 어떻게 2개 만들어 2개 보나? 그렇잖아. 2개만 볼 수는 없잖아. 3개는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춘 거야 이게. 거기다가 막 필답형 집어넣고 별거 한 거.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보니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54회 이전에는요, 이게 3,400명 봤잖아. 3,300명, 3,400명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 체제가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그러면 실기 응시자 수가 1만 명은 될 겁니다. 명은 됐을 거예요. 1만 명은 응시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3,400명이면은, 아, 전기기능장 괜찮다 해가지고, 이때 좀 그렇잖아. 이 정도 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응시자가 늘어가지고 1만 명은 응시를 했을 거라고. 한 회차! 그러니까 1년에 2번 보니까 2만 명이지. 2만 명은 응시를 했을 거라고. 한 회차 여기 3,400명 응시했다니까. 3,300명. 3,000명 응시했으니까 지금 이대로 이어오잖아. 그러면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는요, 연도에는 1만 명이 응시를 한다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시험장 수나 감독관이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요. 방법이 없어. 산업학과공단은. 문제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고, 얘네들 그것도 실력도 없잖아. 문제 맨날 보면은 막 출제 오류 문제, 막, 제어 동작의 오류 같은 그런 문제들, 엉터리 문제들만 막 계속 쏟아내는 애들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이렇게 응시자 수를 줄인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전기기능장뿐만 그러느냐? 딴 시험도 다 그래요. 딴 시험도 얘네들이 각각의 담당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뒀다고 그러면은 응시자 수가 1만 명이 될 거라니까. 전기기능장 1만 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기 있는 이 기능장 중에서 여기 있는 기능장 있잖아요. 여기 16개 있잖아. 16개 기능장 중에서 최고 그래도 쓸만하고 똘똘한 게 이 전기기능장이야 지금. 괜찮다니까 다른 것보다. 응? 다른 것보다 이 전기기능장이 그래도 쓸만해. 그러면 이거를 세상에 지금 여기는 1123명 봤잖아. 이걸 1만 명이 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 봤는데 3일 봤잖아요. 3일 봤으면은 3일차까지 봤죠? 그러면 1만 명이면은 1만 명이 보려고 그러면 이거에 뭐 10배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돼? 한 20일은 봐야 돼. 20일 동안에 그 시험장을 유지를 해서 봐야 되니까. 아니 20일이 아니지. 이게 이제 10배 곱하기 30이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 20차까지 봐야 돼.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지. 그리고 문제도 그 몇십 개를 어떻게 만들어내. 그지? 몇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바꿀 수도 없고. 환장하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뒀으면은, 산업학과는 그대로 놔뒀으면은, 뭐 1만 명이 볼 시험이 됐다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흑역사가 시작된 거야. 지금 흑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흑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기능장 흑역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수험자들을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 기간이다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좀 순수했어요. 순수하다. 54회 이전에는 좀 순수의 시대였죠. 순수의 시대였는데 여기는 완전 흑역사예요. 흑역사가 시작된 게 요 55회를 기점으로 됐습니다. 55회 때 제가 또
딱 그냥 난리 쳐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죠. 어? 그죠? 우리 수험자 그 몇백 명하고 같이 산업인력과 싸웠던 그 시험이 2014년도 55였다니까. 난리 쳤어요, 그때. 합격률도 너무 낮았지만, 이제 출제오류 엉터리 문제가 가장 심했던 게 55회 시험이었습니다. 55회. 그리고 요때는 3로가 또 등장을 했죠. 요때까지, 52회까지 요때, 3로 스위치, 그거 부정이 정말 많았죠.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험은, 앞으로 응시자 수가 이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게 되면은 산업인력공단이 자격 검정하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못해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일로 고정을 시키고 좀 문제를 그리고 3가지만 딱 해서 출제를 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조종하는 시험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만 수치를 보지 말라 얘기야. 수치만. 이런 걸 보고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분류는 잘했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잘했네. 이렇게 분류를 잘했는데 그 이전 거를 생각을 안 했어. 54회 이전 거를 생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는 여기는 여기까지 시험을 봤으니까 이거 75회 얘기가 좀 빠졌네 했는데 이 기간이 지금 내년까지야. 2025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고 2026년도에 또 새로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요 분류한 거 여기는 2025년 내년까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2026년도부터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2025년도 중간쯤에 상반기 시험쯤에서 확 틀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26년도에 새롭게 이제 또 변경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내년 2025년도가 그 과도기 시기가 될 거예요. 2025년도에. 2026년도에 확 바꿔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합격률 있잖아. 합격률만 이렇게 졸업률, 합격률만 바라볼 게 아니다. 절대 이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산업인력공단이 이렇게 조종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합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험입니다. 만들어 놓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합격률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반기 76회 시험은 요거보다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올라가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24%까지도 올라갈 것이고 한 18%?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76회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근데 많이는 안 올라가요. 왜냐면 30%를 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요. 20% 초반대, 21%, 22%,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거든. 한마디로 추세거든. 한마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76회 CBT 시험이 있죠. 76회 CBT 1차 필기죠. 필기를 CBT 시험으로 봅니다. CBT 시험이 이게 6월 중순에 있어요. 5월 말에 5월 28일부터 31일 날 접수예요. 접수고
6월 20일인가? 탄력 좀 볼게요. 6월 16일날 보네. 6월 16일날. 6월 16일날 필타평, 요 CBT 시험이 있는데, 요때 합격자가 보통 보면 CBT는 400명에서 뭐 800명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400명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8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600명, 700명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요번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72회 그 시험을 여기 CBT 시험 합격한 사람이 75회 때 다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아웃됐어요. 나갔어요. 4번만 시험을 봐요. 4번만. 5번 못 봐요. 그래서 이 나간 인원이 이 72의 CBT 합격자가 몇 명이면 496명이에요. 6명. 이때 합격을 했는데 이 인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거기다가 179명이 75회 때 합격해서 아웃됐잖아. 이 사람이 합격해서 갔다 보니까 이 인원이 지금 보시면은 600 뭐예요 이게 75명인가요? 675명 정도 되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뭐 그러니까 한 675명 정도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아웃된 거예요. 675명이 없어. 그러면 지금 시험장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 지금 시험장을 운영을 하니까 이만큼 이상 한 700명 정도는 CBT 시험이 합격을 해줘야지만이 이 시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 아니야. 그죠?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 응시를 하게끔 해야 되려면 1차 CBT 합격자가 700명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650명에서 한 750명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격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태민이 설명 한번 들어봐. 이 설명들 있잖아요. 학원놈들도 눈이 동그란 애가 다 듣고 있다니까. 양아치 학원놈들.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싶어 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설명해 줄 사람 누가 있어? 양아치 학원 애들이 설명해 주도 안 돼? 그렇잖아. 그죠? 그런 식이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장에, 응시자 수를 맞춰가지고, 감독관 수도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장 시험은요, 모든 기능장 시험, 여기 있는 이 모든 기능장 시험 중에 작업형이 있는 시험장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응시자 수를 팍팍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 기능장도 지금 이거 늘리는데 좀 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능장 이것도 뭐 택도 없는 소리지. 자동차 정비 기능장 봐봐. 그 자동차를 갖다 막 몇 대씩 집어넣고 그 정비하는 거 그거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어디서 폴리텍밖에 없잖아. 폴리텍 두 군데서 보잖아. 다른 데 어디 있어요? 학원이 할 수 있어 이거? 학원에서 대고서 한 10명씩 시험 볼 수 있냐고. 자동차 10대 갖다 놓고서 할 수 있냐, 이 얘기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요인이 많아요. 이 기능장 시험들이 그래. 기능장들. 그래가지고, 응시자 수를 턱없이 늘릴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 얘기야, 이거 봐봐. 이거 3,000명 넘게 보내. 4,000명 가까이 보내. 이거 봐. 이건 뭐예요? 작업형이 아니요. 이건. 작업형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필타평이에요. 이건 필타평으로 보는. 필타평 시험으로만 보는 기능장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기능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다 빼버려야 돼, 그거. 아니, 필타평으로 보니까 작업형이 아니잖아. 작업형이 들어가야지 기능시험이지. 그지? 작업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걸 막 기능장이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가스 기능장 이것도 필타평만 시험 보잖아. 이런 것들 필타평으로 보는 것은 다 이거 기능장 시험에 제외를 시켜야 돼. 기능 시험에서 제외시켜야 돼. 이거는 기사 사는 기사지 무슨 그게 기능 시험이냐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봐서 가스 기능장이니 위험물 기능장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저기 기능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사 산업 기사라고 봐야 된다. 나는 봐요. 그런 시험이요. 필타평으로만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 아, 기능 시험이면 작업형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런 거 그 또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게 원래는 인기가 없는 건데 왜 인기가 있냐면 소방관리사를 시험 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합격률이 막 예전에 막 50% 이렇게 됐다가 막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25.4% 이렇게 했네. 25.4%로 맞췄네. 이거 말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 어? 아니 이거 합격률이 뭐 45% 뭐 50% 이렇게 되니까 막 너무 높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낮은데 막 전기기능장 이런 것들은 막 8% 막 7% 이렇게 되는데 막 다른 거 이거 자동차 정비용 이거 3% 했다 3.4% 했다 그러다가 지금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올려준 거야. 이게 얘 자동차 정비용 이거 3.2% 3.4% 그랬어요. 3.3% 그랬다가 이렇게 올려준 거야. 이렇게 올려준 거. 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러다가 합격자 많이 나오고 응시자 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은 시험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을 보고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작전을 쓴다고. 산업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셨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얘네들 속셈은 다 그래. 그럼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시험센터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 시험센터를 세우고 시험센터에서 시험 문제 내고 출제 내고 시험을 한 30일씩 보는 거야. 30일씩 보는 거야. 전기기능장 30일 보고 막 30일씩 보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시험센터를 저 광역시하고 저 서울하고 부산만 세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막 전체 빌딩 전체가 시험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컴퓨터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 내부에서 출제 문제도 막 계속 내는 거야. 막 문제도 막 하루에 하나씩 막 출제 내는 사람이 있고 전부 출제위원이 있고 전부 출제위원이 또 시험장에 들어서 감독도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운영을 하면은 보안도 유지되고 그리고 또 그 각 시험장마다 감독관들이 서로 다르게 검사한다고 이거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막 그러잖아. 여기는 이렇게 검사하고 저기는 검사하고 뭐 다르게 검사하잖아. 각각 그 감독관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들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전국에 시험장이 7개, 8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민원해서, 우리는 왜 시험장 없냐? 계속 그러는 거야. 응? 계속 그래서 막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응? 예를 들어서 대전에 시험장 있고 막 저쪽 가서 그러니까 홍성에 사는 사람이 대전이 충청남도에 보면 홍성 있잖아. 홍성에서 왜 우리 시험장 안 만들었냐 막 계속 항의하니까 홍성에 그 폴리텍 있잖아. 그 홍성 폴리텍인가 거기다가 또 시험장 열어줘. 그러면 또 저쪽 보령 쪽에 있는 사람이 또 민원을 내가지고 보령 저기 대천 있잖아요. 대천에다가 시험장 또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저쪽 밑에 서천이나 부여에서 왜 우리 시험장 안 만들어주냐. 여기 사람 많은데 여기도 봐야 되는데 멀리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또 서천에다가 만들어줘. 부여에다 만들어줘. 공주에다 만들어줘.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럼 시험장 수만 늘어나고 감독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각각 시험장마다 또 다르게 또 평가를 하고 감독관이 그러잖아. 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이걸 일률적으로 맞추려면은 방법은 공정한 시험으로 하고 일정 맞추고 보안도 유지하고 이렇게 또 수험자가 늘어나도 감당을 할 수 있으려면은 감당을 할 수 있는 시험센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산업인학과공단이 그렇게 하겠어요? 학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그 사람들을 감독관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를 빼다 봐야 되니까 학원들이. 그 시험센터를 세우면 시험센터에서 공정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빼다 볼 수 있겠어? 지금은 시험장 그 학원이나 폴리텍에서 마련해가지고 빼다 보고 하잖아, 걔네들. 그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시험센터를 하면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네들이 시험센터를 해서 하는 거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못 빼다 보니까 자기 학생들 몰래 합격을 못 시키니까 감독까지 꼭 집어넣어가지고 합격시켜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폴리텍이라든가 학원들은 쌍손을 들고 반대를 하겠지.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시험센터를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니까 산업학과를 할 수가 있나? 방법이 없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이 시험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합격률과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를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뭐 도전이고 그 같기도 해볼게. 나는 다 흑역사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는데 참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서 그때를 100% 평가를 한다는 게 무리예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합격률이나 합격자 수를 갖다가 이런 것들은 산업학과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나가잖아. 응시자 수를 줄여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합격자는 합격률을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관리를 안 하면은 지금 응시자가 한 10,000명은 될 거예요. 10,000명은. 정기기능장이 괜찮거든. 왜냐하면 안전관리자지, 공사 쪽에서도 들어가지, 그지? 공사업체에서 특허기술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사 쪽에 전기기능장 하나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직업훈련교사 2급이 나와요. 2급이. 교육만 받으면 직업훈련교사 2급이 받으니까 언제든지 2급 가지고서 학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것도 되고 다른 거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전기기사하고 전기공사 2개 따느니 전기기능장 하나 따는 게 더 낫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3,400명 봤으면 지금 계속 늘어나서 10,000명까지 시험을 본다니까. 기사산업기사처럼. 그럼 기사산업기사처럼 이렇게 응시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학원들도 위기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기능장 잘 못하거든. 기사산업기사 위주로 벌어먹던 애들인데 기능장을 어떻게 해야 돼? 쪼아야지. 그래야지 기사산업기사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걸 따게 해서 해야 되니까 학원들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기사산업기사 하는 학원들은 기능장을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산업학과용단이 주도해서 합격자와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응시자를 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그런 시험이에요. 응시자 수도 맞추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뭐 시험장 수를 지금 뭐 한 23개나 25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2배로 해서 50개로 늘릴 수가 없잖아. 50개로 늘릴 수가 없죠. 감독관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0명이 들어가는 걸 160명으로 2배로 늘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늘릴 거야 그걸. 방법이 없어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면 또 그 시험 문제도 지금 3개 냈던 거를 6개 뭐 10개까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2배 꽃배기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험이다 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런 수치만을 믿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해 가면서 기능시험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그 수치만을 믿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사고 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기능장 시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수치만을 믿지 말고 이 전기기능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힘들어요. 힘들고
예, 또 막 합격률이 올라가면 응시자 수가 늘게 되면 또 그 커트를 한다고. 누가 산업인과 공단이 강제로 손을 대는 거지. 여러분들만 힘들어지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온 시험이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듣고서 공부하시고서 76개 시험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십시오. 자, 지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